꽉 막힌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왜 내가 산 종목만 안 가는 거야? 아니 내 종목은 왜 이렇게 계속 손실인 걸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민은 그만!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상담 119 TV로도 시청 가능하지만요. 이데일리 TV 너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창으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 꼭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을 예정이고요. 저는요. 상담도 좋지만 선물도 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 문자 참여하신 분들 당첨되시면 선물도 드릴 거예요. 더불어서 좀 주식에 대한 노하우,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노란 톡방 있고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네, 바로 있습니다.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가 떠오르실 텐데요. 받아보신 분들은 공부가 너무 잘 돼서 유익했어요 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좀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오현진 팀장님 파이팅! 이라는 다양한 응원 문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상담 119 즐길 수 있는 방법 전해드렸고요. 그럼 전문가님 만나러 가볼까요? 렛츠 고! 매일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항상 멀리서만 이분을 봤는데 오늘은 가까이에서 뵌다니 참 설레네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 나누는 건 처음입니다. 네, 너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119 개편된 다음에 이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편이 되고 나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상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만 콕콕 짚어서 가려운 곳 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똑부러지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핵심만 콕콕 집어주시니까 네네. 저도 속이 시원한데 네, 아니 사실 감사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 참 기분은 좋지만요. 네네. 시장은 그렇지를 못해서 이걸 기분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헷갈릴 정도예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도 사실 뭐 재미는 없었죠. 근데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멀미가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과거 경험을 봤을 때 바닥 신호였던 적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다음 주 반등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을 좀 노려보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분석해 볼까요? 양지수가 또 흐름들이 엇갈린 채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시장의 흐름들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는 특별하게 시장이 올라가거나 하락하지는 않는 방향성을 찾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의 금통위도 있었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도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물가 정점이 언제냐 이 시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점만 확인되면 시장은 빠른 반등을 보일 텐데 아직은 정점이 언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우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중론은 3분기에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 꺾일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꺾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그다음에 곡물 가격, 달러 이외에 이제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반드시 꺾인다라고 봅니다. 물가만 꺾이면 급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기술주 바닥을 찾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뒤에는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IT 대형주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IT 부품주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신규 아이폰이 조금 있으면 공개가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IT 부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IT 대형주의 추가 반등 한번 노려보시고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강력 홀딩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 변동성도 역시 7월 FOMC 이후에는 좀 완만하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빠져나갈 자금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때 보면 매도가 많아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매도는 별로 없었는데 매수가 적어서 나온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시장에 수급이 별로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 시장 빠른 반등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이 살짝만 안정돼줘도 외국인 수급 들어올 거라고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환율 안정되는지 여부 한번 보시고 수급이 좀만 개선되면 반등 가능하니까요. 다음 주에 수급 회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 매수, 또 특히나 IT 섹터들 이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해봤다면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가슴에 아리했던 종목들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너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고요. 샵 3772번 문자가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발생비가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은요. 저 당첨됐습니다 라고 방송 끝나기 전에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도 좋지만 사실은 이게 더 좋습니다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바로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그거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요. 전문가님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중에서 5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현진 팀장님, 저 열공할게요.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문을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문자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샵 3772번으로 100원의 문자 비용이 발생되는 또 하지만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너튜브로도 댓글 달아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 문자 상담들도 와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고민되는데 3939님의 사연부터 저희가 봐드릴게요. 시즌입니다. 62,000원이 매수가고요. 저는 지금 10% 비중 가지고 있는데요. 오현진 전문가님 팬입니다. 투자 전략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와, 이렇게 팬분이 이렇게 연락 직접 주시면 전문가님 또 이렇게 자세하게 봐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네, 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네. 자세하게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또 테마들도 있고요.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마음고생이 많이 좀 심하셨을 텐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이제 더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주마다 2배씩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이제 확진되셨던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한 번 걸렸다가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폭증하고 이제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확진자는 더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시젠을 비롯한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코로나19 이슈가 재확산되기 전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불안하다였는데 이게 진단키트 실적 우려를 좀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반등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코로나 이외에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들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젠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119 시간에 한 4-5번 정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강해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은 드니까요. 시젠도 추가 반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다만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46,000원대는 저항입니다.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했다가 회복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낼 거라고 보는데 뚫어내는데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45,000원 구간에서 한 1, 2주 횡보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여기를 한번 돌파했다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6만 원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약간 낮죠. 그래서 요거는 뭐 무조건 매수가까지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손실을 줄여서 매도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유 의견인데 현재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렵습니다. 45,000원, 44,000원까지 약간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겁내지 말고 보유하시고요. 코로나19 재확산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6만 원까지 노리는 전략.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승폭을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가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는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우니까 6만 원 선에서 손실을 줄여서 좀 매도하시는 전략 그리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에 또 반등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유리한 전략들로 잘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문자 상담 열려 있어요. 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너티브로도 마찬가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8088번님의 문자 사연부터 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G 케미칼 들고 있습니다. 35,000원이 현재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정도 되는데요. 저 현재 손실 중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주가 차트를 보니까 4월 달 이후부터는 4월 중순부터는 주르륵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오늘은 전문가는 23,600원까지 장중에 최저가까지도 찍기도 했어요. 일단 2분기 실적 철강주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시장 여파가 진짜 이렇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사실은 이제 KG케미칼은 시장 여파보다는 개별적인 그룹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 급락도, 주가 급락도 이제 이슈가 약간 소멸되면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KG그룹주 중에서 이렇게 널뛰기를 안 한 기업이 없습니다. KG 이니시스, KG ETS, KG케미칼, 모빌리언스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언론에도 계속 나왔다시피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 이런 이슈였죠. 사실적으로 이제 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용까지도 승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에 특별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쌍용차에서 토레스라는 신차를 발표를 했고 실제로 디자인이 참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계약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쌍용차의 부활 신호다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가져가는 KG그룹에도 분명히 좋은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보시면 최대 실적을 내고 꺾일 때가 있죠.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KG그룹, 특히 이제 KG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4월 초에 KG그룹 전체적으로 쌍용차 이슈로 급등할 때 같이 움직였다가 인수가 사실상 확정되다 보니까 KG그룹주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G케미칼이 자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낸다고 해서 현재 위치에서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냐? 그건 어려워요. 그렇다면 역시 이전에 고점을 보였던 5만 원 역시 절대 도달하기 어려운 주가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슈가 소멸된 거죠. 다만 지금은 매도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차피 관련된 이슈를 다 반납하고도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을 노려서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35,000원이시니까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 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릴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또 좋은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보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건데요. 제 생각에 이제 최대치로 반등이 나왔을 경우 27,000원 정도. 여기가 20일 이평선이 걸리는 가격입니다. 이 종목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라는 것은 반등할 때마다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라가기도 좀 어렵고요. 최소한 1, 2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27,000원 정도까지만 반등을 노리시고 거기서 손절하신 다음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슈 소멸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는 쪽으로 보셔야지 무작정 가져가면 회복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손실 줄여서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이슈에 KG그룹주들의 널뛰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반등하고도 이제 좀 잘 나갈 수 있을지 전략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KG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 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오고 있죠. 지금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오현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물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보내주셨던 3939님께는 햄버거 세트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8088님께는 커피 쿠폰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간 좀 넉넉하게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또 너튜브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좋은 생각님, 오현진 팀장님, 그리고 짱유리나님 반갑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타임님과 승희님, 센조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유튜브 사연, 북항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NC소프트 들고 계시네요. 51만 2천원, 그리고 25%입니다. 손해가 커서 걱정이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게임주는 올해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암울하다라는 말이 가히 나올 정도인데 근데 놀랍게도 전문가님 이달 들어 또 외국인들이 국내 게임주를 좀 매수하는 움직임들 나와요. 오늘 NC소프트도 외국인들이 사들였고요. 이제 좀 너무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살 때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동의하고 있어요. 네, 이따가 말씀드릴 전략도 게임주 얘기를 잠깐 드릴 거기 때문에 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님 게임 하시나요? 저는 게임은 하진 않고요. 보는 건 좋아합니다. 아,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게임 하시는 인구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쵸. 근데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성장주가 조정받다 보니까 NC소프트를 포함한 다른 게임주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가 이렇게 많이 밀린 이유는 물론 NC소프트 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게임주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과도하게 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게임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어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NC소프트를 포함해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넷마블 이런 굵직한 게임사들이 점진적으로나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게임주를 둘러싼 전체적인 업황이고요. NC소프트에 집중해 보면 역시 리니지를 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 IP 리니지를 통한 게임이 잘 되면 올라가고 안 되면 죽고 이런 기준인데요. 지금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의 매출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심 게임입니다. 근데 많은 유저 이탈이 있었고 과도한 과금 유도 정책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등을 돌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리니지 M이 5주년을 맞아서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고액 투자자만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고액으로 뭐 몇천만 원, 1억 이렇게까지 과금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을 내놨다면 최근에는 중저가 상품들 뭐 3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중저가 유저들을 흡수하기 위한 상품들을 많이 내놨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것보다는 NC소프트의 하반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는 매도하기는 좀 애매한 위치라고 보고 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뭐 TL이라든지 뭐 더 리니지의 약자인데 이런 신작 기대감 있지만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심 게임인 리니지 M의 매출이 살아나면 이 종목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NC소프트를 잘 분석하시려면 리니지 M의 매출이 회복되는지 이걸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게임주는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게임주는 제가 웬만해서는 매도 의견을 안 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리니지 M의 매출이 하반기에 증권사 컨센서스보단 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뭐 빚져서 매수하신 게 아니시라면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낮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36만 원대에서는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는 하방입니다. 추세는 안 돌렸지만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저가 34만 7천 원이 저는 바닥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 한번 염두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4만 원까지 한번 잡겠습니다. 리니지 M의 매출이 소폭 개선된다고 봤을 때 노릴 수 있는 목표가예요. 이 이상까지 가려면 일단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당장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여건으로는 44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보니까 추매 전략을 짜신다면 손실을 크게 줄여서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여유가 되시면 36만 원 근처 10% 정도 추매 한번 노려보시고 목표가는 44만 원, 보유 기간은 한 연말에서 3분기 후반 정도까지는 보유하셔야 되니까 여유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10% 정도 그리고 보유 기간 넉넉하게 좀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 참고해 주시고요. 평일 오후 6시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아래 하단 보면 문자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받고 있고요. 너튜브 통해서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이에요. 빠르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또 11시 방송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델리온 대표 전문가죠. 황주명 전문가 힘든 주식시장에서도 빛나는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 노하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급등주 원리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평일 오후 6시 종목 상담 119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너튜브로도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저희가 또 쿠폰도 드립니다. 상품도 드리기 때문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담 문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 상담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2번님이네요.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진 시스템 무상증자 받아서 평균 단가가요. 23,580원. 와, 15% 대응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팀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키워드만 있으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막 계속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급등락도 심했고 전문가님 이런 이슈들 언제까지 좀 이런 움직임들 나타낼까요? 특히나 이제 서진 시스템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한번 엮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무상증자부터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시가총액은 원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그냥 찍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가 나올 때 근데 항상 주가는 급등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변화는 없지만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가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게 이제 반영되는 게 무상증자 급등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무상증자도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도 마찬가지고요. 무상증자도 어쨌든 회사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회사를 위한 것이든 주주를 위한 것이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로 쓰이기 때문에 역시 무상증자가 주가 급등의 호재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상증자를 할 때 좀 화끈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1대3 무상증자, 1대5 무상증자,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5주를 준다? 네, 이런 부분은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대규모 무상증자가 발표됐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고 무상증자가 발표된 급등 이후에는 90% 이상 하락이 나온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사실은 발표가 나와서 급등할 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뭐 고점에서 사서 오래 가져가시면 손실 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면 일단 한번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진 시스템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슈는 다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서진 시스템 자체의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드리는 종목이 뭐 펀더멘털이 나쁘거나 성장성이 없거나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진 시스템도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은 5G 관련주를 분류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반기까지는 5G 관련주들 실적 다 안 좋았어요. KMW, 오이솔루션, RFHIC, 서진 시스템 좋았던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런 실적이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보입니다.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확 좋아진 것 같은 효과, 요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5G 섹터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밀린 것도 있지만 시장이 하락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적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니까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아직 완전히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만 20일 이평선의 주가가 약간 걸려 있어요.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죠. 자, 첫 번째 지지가 6월 달에 나왔고 두 번째 지지 7월 달 초와 중순, 그죠? 세 개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는 다중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선을 하나 더 그어드리면 이 위에 봤을 때 하나 원바닥, 투바닥, 그리고 여기서 쓰리바닥이죠.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15,600원 정도를 종가로 깨면 삼중바닥 완성 상승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다중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위치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 15%니까 15% 정도 더 실어서 30%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격은 15,000원 이하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이후에는 좀 중장기 보유를 하셔야겠죠.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건 하반기니까 최소한 한 4개월에서 6개월 네, 그 정도는 보유한다고 봐주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연말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19,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는 아니에요. 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미뤘었던 5G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기조예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글로벌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내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니까 선인 시스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이제 5G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어쨌든 KMW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KMW가 먼저 돌파를 시도한 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비롯한 5G주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KMW의 주가를 자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니까 KMW의 주가가 언제 반등하는지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유를 하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5G, KMW 대장주의 움직임이 좋으면 그 밑에 후발주자들도 좋기 마련입니다. 움직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도 5133번님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이라는 종목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700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상담을 요청드린다는 사연이 왔는데 현재는 좀 손실권에 계시네요. 오늘 종가 보니까 2,33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지금 소폭으로 좀 손실 보고 계신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님.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주가 차트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좀 소형주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보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를 투자하실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치고 빠진다? 이 정도로 보셔야지 내가 이 기업을 믿고 장기간 투자한다?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분석을 오랫동안 하셨으면 가능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은 리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기업을 개인이 직접 방문해서 뭐 알아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IR 담당자와 전화를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증권사가 리포트를 내는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이런 중소형주를 할 때는 단기적인 차트나 뭐 네. 테마를 보고 단타 치는 건 괜찮지만 투자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지는 말자. 네,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스맥 같은 경우 이제 분류는 기계 관련된 주로 분류돼 있는데 또 로봇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도 스맥이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상장된 업체 중에 AR이라든지 로봇 기술을 가진 업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로봇 사업에 뛰어듭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LG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제 먹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형주가 그 안에서 선별적인 실적을 낸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단기간에 세력 수급이 들어올 때 급등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두 번 정도 급등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 한번 빠져나와서 종목을 교체하는 이런 전략으로 짜시는 게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도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실적 기대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 잡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거기까지 목표를 설정해 드리는 게 현재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은 손절가도 같이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하면 한 번 더 깨질 수 있는데요.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 되는 가격이 보시면 2,240원이네요. 2,240원이 종가로 이탈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밀려서 2,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매도한다면 그러니까 매수를 다시 하시더라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가를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 아니고요. 종가 기준으로 깨면 일단 한번 나오셨다가 밑에서 다시 사든지 종목을 교체하든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은 딱 매수가 정도인 것 같아요. 2,700원. 네, 거기까지가 한번 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게 단기간의 급등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한 번 정도 더 나온다면 2,700원 도달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때 되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는
현재는 보유입니다. 기술적으로만 잡습니다. 오늘 저가 부근이 손절가입니다. 2,240원, 종가로 깨지면 매도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2,700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비중만 유지하면서 가격만 철저하게 지켜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으로는 좀 잡고 가자라는 전략해 주셨으니까 전략에 대한 파트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선물 드려야겠죠. 자, 2532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그리고 5133번님께는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다면 방송 끝나기 전까지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상담도 봐드려야 될 텐데요. 오현진 팀장님, 저희가 선물도 드린다고 했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현진 팀장님, 저 공부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문자, 응원의 메시지 많죠. 저는 오현진 팀장님을 옆에서 봤지만 정말 명석하게 시장을 또렷하게 보시는 게, 와, 진짜 주식교육 동영상 그거 받으면 왠지 내일 나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동영상 자료 한번 받아볼까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료로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나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5분이나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하단에 QR코드 있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님의 사연이에요. 시간 바뀌었네요. 완전 찐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팀장님, 저는요, 지금 카카오 게임이요. 85,000원 들고 있고요. 비중이 15%예요. 추가해서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의 그 명쾌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 게 지금 오늘 종가가 49,400원입니다. 85,000원에 사셨으면 와, 정말 손실폭이 크셔서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물타기를 하는 게 진짜 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때다 하고 좀 나오는 게 더 현명한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매도는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가격을 이따가 잡아 드릴 거니까 그 가격을 이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게임주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그런데 앞서도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이 대형 게임사를 조금 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연장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전략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대형 게임주는 대부분 많이 밀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고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차트 한번 볼 건데, 자, 게임주는 결국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현재의 게임 혹은 앞으로 출시될 게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 게임즈가 7월 달에 한번 슈팅을 보였죠. 네, 이때는 어떤 모멘텀이었냐?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때 이 게임이 1위 게임인 리니지를 위협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있었고요. 실제로 매출 1위까지도 치고 갔어요. 그래서 리니지가 1위를 뺏기면서 굉장한 게임이구나 라는 붐이 한번 불었고요. 그 이후에 매출이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랠리를 보여줍니다. 이때는 뭐냐? 이때는 게임주가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일 때예요. 시장이 꺾이기 직전, 시장이 초강세, 성장주들이 상승할 때, 그때 같이 딸려서 올라간 게 이 지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 오딘 같은 경우도 실적이 꺾이고, 그 다음에 시장도 안 좋고,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 다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어때요? 이전에 오딘 급등했었던 그 폭 다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캐릭터 게임인데, 원래 이런 캐릭터 게임이 한국에서 흥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작이 출시된 다음에 초기 흥행이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좀 올라가려는 시도들도 보여졌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앞으로의 실적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벌 매출도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노리자.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크게 기대할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안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낮게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52,000원 이상입니다. 네, 52,000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하면 그래도 초기 추세 전환은 되니까 52,000원 이상에서 보유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65,000원까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최고 목표가예요. 이 이상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신작에 대한 뭐 이슈들이 새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오딘과 우마우스메 그 이상의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해드릴 수 있는 목표가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많이 빠졌으니까 의미 없어요.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하시려면 52,000원 이상 종가 마감 됐을 때 하시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손실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승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자, 이렇게 저 진짜 공부가 절실해요. 모르니까 맨날 손실만 봅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기회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저희가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을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오현진 팀장님 저 열공할게요. 멋있어요. 사랑합니다. 혹은 오현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 5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더불어서 또 하나 또 이데일리 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는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대표 전문가죠. 황주명 전문가가 급등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힘든 주식시장에서 빛나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 노하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내는 종목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중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5분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전 투자 공략주 이제 이 시간을 좀 들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려면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괜찮은 좀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길게 들고 갈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장기 보유하면 괜찮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지치셨을 거예요. 계좌 손실이 크시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단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SM 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이고 엔터 주고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게 들어가면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요 모멘텀은 SM의 매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매각이 어디로 될지 얼마에 될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기대감이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SM은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매각 이슈에 막 들쑥날쑥하진 않아요.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SM의 매각 이슈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콘텐츠 유통과 미디어 사업 꾸준하게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굿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을 활용한 NFT 사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사업 이런 부분들을 엔터사,
혹은 엔터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죠. 제가 119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상승할 때마다 누르는 흠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윗꼬리가 달릴 때 매도하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다음번에 급등을 하면 또 양봉으로 유지되지 않고 윗꼬리 달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한 다음에 급등하면 일단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니까요. 단타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2,200원 잡겠습니다. 현재 주가랑 비슷하죠. 2,200원 이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600원인데 2,500원에서 600원 사이 정도로 보세요. 거기 가면 한번 끊고 밑에 다시 사도 되니까 2,500원에서 2,600원 사이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단기 수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매각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고요. 콘텐츠 유통 미디어도 있는데 에스파라는 또 걸그룹이 2분기에 또 이 두 번째 그룹 걸스라는 또 판매를 했는데요. 그 앨범 판매량이 선주문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타점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2,200원, 목표가 2,600원, 손절가 라인 2,000원 잡아드렸으니까 SM 라이프 디자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이제 다음 주 시장이죠. 월요일에.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똑똑똑 우리 돌다리 계속 두드려 봐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를 좀 모아가 보자. 이런 말씀을 전략으로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게임주가 상담에서 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주 관련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게임주의 평균 PER이 15배에서 20배 정도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PER 하단으로 볼 때 거의 붙어 있어요. 원래 게임주는 PER 30배, 40배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제조업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밀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게임주의 수급 당연히 개선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이 게임주에 대한 대형주 저가 매수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매수세 이어지면 중대형주랑 소형주 다 움직일 거라고 보니까요. 게임 섹터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죠. 아까 시즌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으니까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였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 좀 나오는 기업 위주로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의 수급도 보시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아직은 수급이 쏠리지 않았던 종목들을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오현지 팀장님의 또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과는 좀 여기서 인사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 119 숨가쁘게 저희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말 동안 편안하게 쉬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홍프로님과 함께 또 종목 상담 119 열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